반갑습니다.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무토 일주 6개 일주가 있죠.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무토 일간과 매칭이 되는 일주는 무신일주, 무자일주, 무진일주, 그 다음에 무인, 무오, 무술일주 6개가 있습니다. 일주가 가지는 의미는 사주에서 내 배우자, 그쵸? 나를 뜻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일간별로 일주별로 신년 운세를 보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쵸? 다른 변수들이 훨씬 많다 하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겁니다. 일단은 무토는 양이니까 양의 토죠. 양은 또 신자진 인호술하고 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신자진을 일단은 먼저 요 무토일간을 기준으로 12신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무토일간을 기준으로 인목은 10성으로는 편관이면서 12운성으로는 장생의 기운, 그리고 12신살로는 지살의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지살은 뭔가 시작하는 기운, 애가 이제 아장아장 태어난 애가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뭔가 홍보하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변화 변동이 있는, 이동이 있는 어떤 그런 운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보면 신자진은 우리가 수의 삼합이죠. 수의 삼합. 수의 삼합이 되고, 그쵸? 자, 인호술은 우리가 이제 화의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 생지, 왕지, 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호술은 화 삼합의 생지, 왕지, 묘지라고 이렇게 묘지랑 매칭이 되는데, 음간은 해묘미, 사유축하고 이렇게 이제 간지를 이룹니다. 이렇게 보니까 양간은 또 극단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죠. 대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와 화의 음양의 극단의 글자들과 이렇게 또 매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띠로 얘기하면 시는 원숭이죠. 원숭이띠, 자는 쥐띠, 지는 용띠, 그리고 이는 범띠, 오는 말띠, 술은 개띠, 범말 개띠가 되는데, 12운성적으로 이렇게 이민년 12신살, 을 안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있는데, 저도 아주 뭐 이렇게 주로 보지는 않지만 10성과 12운성과 물상과 그 다음에 12신살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그 사건 사고의 그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데는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신살을 보는데, 12신살은 일간 기준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일지 기준, 그 다음에 연지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 3개로 봅니다. 그래서 일간 기준, 무토의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일간 기준으로는 지살이 되고요. 근데 이 의미는, 일간 기준의 의미는 내가 어떤 큰 그 해에 지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대외적으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지살, 좀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 모습으로 들어온다. 일지 기준은 내 현실, 그 다음에 사건, 사고, 그 다음에 배우자. 어떻게 보면 2개를 동시에 읽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간 기준과 일지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지 기준은 옛날에는 우리가 사주를 당사자라고 해서 띠별로 많이 운세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는 내 가문이 어떻느냐, 내 할아버지의 운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연관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연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하지는 못해. 그래서 이게 뭐 조부모, 그다음에 조상, 그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국가가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오느냐, 그렇죠? 어떤 기운을 뻗치느냐 할 때는 연지 기준을 이제 봐주는데, 신자진띠한테는 12신살로,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진띠 또는 신자진을 일지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인목이 이민님의 이 호랑이띠라는 이 띠가 역마의 기능으로 들어옵니다. 역마의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인호술, 그러니까 범띠나 말띠나 개띠를 예를 들면 뭐 갑인년생이다 그러면 74년생, 뭐 무오년생이다 그러면 78년생 이렇게 해서 임술년생이다 82년생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지살의 모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띠거나 예를 들면 무인, 무오, 무술한테는 일간 기준으로도 지살이고요. 일지 기준으로 지살이니까 어쨌든 무인, 무오, 무술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움직임이 좀 있겠다. 변화 변동, 그쵸?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들이 많이 동하겠다. 신자진띠나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한테는 이민년이, 그쵸? 아니면 또 무신, 무자, 무진,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역마와, 그쵸? 일지 기준으로는 역마고, 일간 기준은 지살이니까 어쨌든 움직임이 있고 변화 변동, 뭐 이사, 뭐 이런 기운이 12신살 쪽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어주는 겁니다. 큰 의미를 부여해서 막 보기보다는 그렇게 의미를 보면 되는데, 사실은 무속인들은 이 12신살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뭐 겁살이다, 뭐 육해살이다, 망신살이다, 도화살이다 이런 거를 그것들만 부각을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 긍정의 모습보다는 이 좀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니까 좀 불안 요소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12신사를 읽어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일지로 매칭은 안 되지만 우리가 사유축 띠가 있죠. 사유축 띠가 있고, 그 다음에 해, 묘, 미 띠가 있어요. 사는 뱀이죠. 뱀띠, 유는 닭띠, 축은 소띠고요. 해는 돼지띠, 묘는 토끼띠, 미는 양띠. 자, 요런 분들한테는 이민년에 이 인목이 어떤 12신살로 들어오느냐. 자, 사유축띠 한테 또는 일지가 사유축 또는 월지로 12신사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사는 사회가, 그쵸? 부모가 어떤 12신살의 기운과 사건, 사고의 패턴으로 다가오느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사유축한테는 인이 이게 겁살의 모습으로 이제 요 이민년의 인목이 겁살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해묘미한테는 요 인목, 이민년의 인이 망신살. 해묘미한테는 망신살의 어떤 모습으로 12신살로 옵니다. 그러니까 뱀닭 소띠신 분들은 내년도에 어쨌든 겁살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뭔가 급하게 갑자기 벼랑간 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늘 조금 천천히 쿨다운, 급하지 않도록 뭐 계약을 하든 사람을 뭐 만나든 어딜 가든 좀 겁살의 영향이 크게 올 수 있으니
그 흉의를 좀 피하려면 천천히 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해묘미띠, 그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 같은 경우는 망신살이 내년도에 이민년에 들어오니 망신당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망신당할 일이 생기는 것을 내가 좀 덜 망신당할 수 있도록. 근데 망신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망신살 뻗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예를 들면 비밀스러운 일, 예를 들면 뭐 외도를 한다든지, 그쵸? 바람을 핀다든지 하면 내년도에 해묘미띠는 또 망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해묘미띠나 일지에 해묘미를 깔고 계신 분들, 그리고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병원 다녀서 엉덩이 까고 주사 맞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선거나 어떤 데 출마하거나 장사를 하면 손님들한테 굽신굽신 해야 되고요, 유권자들한테 굽신굽신 해야 되는 운이 내년도에 들어올 수 있겠다. 되냐 안 되냐, 성하냐 패하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겠지만 어떤 그런 운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띠만 가지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사주 8글자 이렇게 사주 중에 보통 띠를 가지고 보는 것은 요 글자만 보고 이제 어떤 들어오는 이민년이라는 걸 보고 읽어주는데, 나머지 7글자들이 엄청 또 다 기능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일주를 가지고 하지만 사주 통변을 정확하게 하려면 8글자와 또 이것만 보냐, 대운, 그 다음에 세운을 함께 원국을 봐줘야, 이렇게 봐줘도 통변이 제대로 됐니 안 됐니 이렇게, 그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띠만 가지고 뭐 사주를 본다, 그 해를 예측을 한다, 일간만 가지고 본다, 일주만 가지고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런 경향이다, 이런 패턴이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또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전혀 근거가 없이 얼토당토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조합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운도 이제 운세 공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호술, 그 다음에 신자진 순서대로 한번 사주 일주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무신부터 볼까요? 무신. 자, 무신. 일단은 무신 일주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이민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신. 자, 무신은 십성으로 이게 식신이죠. 식신이면서 이게 이제 병지입니다. 병지이고, 무신은 우리가 문창기인. 그 다음에 무신은 또 고란살.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현침. 현침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지장간은 지장간 써볼까요? 경의 지장간을 품고 있지요. 자, 그럼 무신일주는 일단은 무토니까 일단 기본적인 성향은 스케일이 좀 있고, 그쵸? 뭐 속을 잘 비추지 않고 약간 고집도 있고 그런 사람이 식신 베풀고 교육하고, 그쵸? 자식을 또 품고 있고 또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을 일지에 깔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고유한 기술과 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또한 12운성으로 보면 병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물론 신금이 글자로는 숙살의 기운, 가을의 서리빨 같은 기운이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픈 사람들을 마음을 이해하는 또 따뜻한 병지의 기운도 갖고 있고요. 기운 자체는 강하진 않아요. 이 병지라는 것은 생, 왕, 묘 해서 왕, 세, 병 해서 조금 사람이 이제 나이가 한 50대 정도 돼서 약간 병이 약간 들어서 제대로 활동적이기보다는 이렇게 앉아서 뭔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동병상련을 느끼는 어떤 그런 기운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민도 요 자체, 이렇게 무에서 인을 보면 장생이지만
임수가 임목에는요, 이것도 식신병지입니다, 같이. 자체로는. 무신도 식신병지고, 이민도 식신병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십성이나 12운성으로는 같은 기운이지만 조금 그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문창이니까 무신은 일단은 글솜씨가 좋아요. 표현력이 좋아. 식신 자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하는 기운. 그쵸? 거기에 고란쌀이라고 이제 또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침. 그러니까, 따뜻한 게 있지만 본의 아니게 이 신금에 숙사를 가끔 말로써 날려갖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끔 이렇게 비수가 돋친 말을 해서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는, 그죠? 상대방을 섭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분도 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여자 같은 경우에,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 고란쌀이 이제 좀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 내 배우자궁 일지에 식신, 자식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자식이 인생의 1순위인 겁니다. 남편, 그쵸? 부군이 1순위가 아니라 자식이 1순위고, 이 식신상관은요, 관성을 극합니다. 그쵸? 식극관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나 남편을, 조금 이제 이렇게 잔소리도 많고요. 잘할 때는 잘하죠. 또 애교도 있고 하지만, 이 극하는 기운이 나중에 동하게 되니까, 어쨌든 좀 외로운 살, 그 다음에 현침살이니까, 손재주나 날카로운 필설, 그러니까 우리가 펜을 가지고 문창이니까 글 같은 거 쓰면요, 진짜 필력이 대단한 사설 이런 거를 엄청, 논술 이런 거를 되게 잘할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내년에 임년이 들어온 거예요. 자, 임인년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공망이네. 공망을 얘기하면 무신하고 기유 일주, 무신. 여기에는 무신은, 요 무신하고 기유일주는요, 임묘가 공망입니다. 그 중에 내년이 인. 그래서, 무토나 기토한테는 이게 관성이 공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일주 기준으로 공망이 되는 일주는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그래서 이제 무신은 관성이 공망이니까 어쨌든 편관이 공망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만나는 뭔가 나한테 조금 부족한 남자, 멋있긴 한데 자꾸 부족하다. 그 다음에 직장으로 들어오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자꾸 마음이 허하다. 그쵸? 나한테 뭔가 온전하게 이 직장이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주고 케어하고 나를 통제해주지 못하고 조금 부족한 모습의 어떤 직장이다. 뭐 계약직일 수도 있겠다. 그쵸? 임시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무신일주는. 이렇게 이제 일단 바라보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신자진의 일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신자진의 이 지장간에 신은 무, 임, 경을 품고 있죠. 그리고 자는 임, 개를 품고 있고요. 진은 을, 개, 무를 품고 있는데, 여기에 임수, 임계, 이 개수가 내년도에는 천간으로 투간을 해서 뭔가 지장간에 가지고 있던, 응축하고 있던, 감추고 있던, 내가 품고 있던 그런 어떤 기운이 하늘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신일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일지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 편재가, 그쵸? 편재를 품고 있는 겁니다. 신금은. 물론 경금에 식신도 있지만, 그쵸? 비견도 있고. 그래서 이 편재가 내가 식신을 주로 하던 사람이야. 기술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뭐 교육성이든 양육이든 했는데, 이게 내년에는 편재의
사건 사고로 위로 나오니까 내가 이 기술로 돈을 좀 벌어볼까? 취직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도 마찬가지고 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 같은 경우는 일단 무진일주 설명하겠지만 개수가 합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정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정제가 내년에는 편제의 모습으로 바꿔서 천간으로 투관하니 따박따박 저축하던 분이 투자해볼까? 큰돈 벌어볼까? 뭐 사업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운세를 볼 때 이렇게 이게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그냥 뭐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사주 보는 방법.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니 배우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천간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남자라고 하면 여자가 이제 활동력이 좀 세지겠다.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갑자기 나가서 돈 벌러 가겠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식신에서 있던 이 편제가 도래하니 기술을 가지고 돈 벌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 1번, 뭐 2번, 3번은 이제 식신이 편관을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식신 편관. 이건 식신 제살이죠. 어쨌든 재생살에서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식신이 내가 딱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편관을 대항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편제가 들어옴으로써 식신생재, 재생살 기운이 더 크게 동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금이 임수를 이렇게 이걸 봤을 때 신금은 또 임수의 장생의 기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이 임수를 생합니다. 생하면서 펌프질을 하는 거죠. 시작해봐, 잘할 수 있어, 후원해줄게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살을 생해서 편관을 생해서 인신충으로서, 그렇죠? 인신충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천간으로는 내가 극을 하지만 지지로는 내가 극을 당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변화무쌍하다, 다이나믹하다, 뭐 이런 모습이 무신일주한테는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여자분 같은 경우다 그러면 일단 배우자궁이 충을 일으키니 남자가 들어왔다. 기존에 있던 만약에 지지에 묘나 인이 있는데 새로운 편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좀 새로운 남자가 들어와서 배우자궁에 어떤 변화 변동, 이별수라든가 그게 생길 수도 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식신생재 재생살도 될 수 있고 인신충으로 식신재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이 다른 글자들이 어떻느냐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특히 이제 무신일주인데 일주만 봐서는 조금 파란만장하겠다. 그렇죠? 인신충이니까 일단은 이동, 변화,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남녀관계는 뭔가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남자를 이렇게 또 쳐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고, 인신충은 생지의 충입니다. 인신충, 생지의 충이기 때문에 특히 뭐 교통사고라든가 왔다 갔다
지살, 역마하면서 이동이 많겠죠. 그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사고수도 내재가 돼 있다. 인신충은 또 우리가 골절, 뼈 부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무신일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재생살이라든가 지살, 역마가 동하고 어떤 배우자를 일지를 건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러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내가 같이 사는 배우자랑 되게 안 맞아. 근데 이혼 못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쇼윈도우 부부로 살았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헤어질 수도 있는 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헤어짐이 좋다 나쁘다라고 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또 뭐 변화 변동, 그리고 역마로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이 새로 들어왔는데 내 하는 일하고 직장하고 좀 안 맞아. 인신, 그냥 식신제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금극목을 해서 이 식신이 센 것 같지만 그 해 들어오는 운을 우리가 군주라고 하거든요. 군주왕. 자, 그러니까 가을에 예를 들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가을에 비가 내리면 어쨌든 비는 대지를 전부 다 적십니다. 촉촉하게 적셔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비가 내리는 영향력은 나한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내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장마철이다 그러면 전체고 지역의 어떤 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기운 자체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신충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 신금이 뿌리가 있든지 아니면 뭐 경금이 천간에 있든지 하나 유금이 더 있든지 하면 능히 이 편관을 제압하고 뭐 다루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마냥 식신제살이 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가능은 할 수는 있지만 좀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 된다. 사건, 사고, 변동, 배우자, 이성운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공망인이, 그쵸? 관이 공망인이 열심히 일해서 뭐 내가 식신이 제사를 해서 어떤 해결을 할 수도 있는 해결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편관의 작용은 재생살에서 살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도 봐줄 수가 있다. 요런 어떤 무신일주한테는 고란살이 또 동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어떤 힘든 거를 해결을 해서 문창이나 그쵸 글도 잘 쓴다고 하고 하니 일발 필설로 뭔가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운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보면 무자는 정제죠. 정제면서 무자 태지, 그리고 무자는 지장간이 임계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장간을 또 봐줘야 돼요. 정제 태지니까 정제를 각 깔고 있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은 알뜰살뜰, 그렇죠?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내가 아끼고 하는, 그리고 요 무게 합으로 안명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명합을 하고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아끼는 요 정제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애처가도 많아요. 애처가. 이제 정제는 배우자잖아요. 내 부인에 대한 애처가. 근데 이게 좀 과하다 그러면 이게 의처증.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애처가. 또는 집착하는 거죠. 의처증으로 이게 발현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제니까 따박따박하는 현실감, 착실함을 가지고 있고, 태지를 또 갖고 있어서, 태지는 뭐라 그랬죠? 잉태하는 기운이죠. 잉태. 그리고 자수가 이게 이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정자 난자 할 때 이거 아들 자자를 쓰기도 하니까. 그리고 시간으로는 우리가 뭐 23시 30분부터 01시 30분에 한밤중이니까 남녀의 교합이
일어나고 태지를 깔고 있고 잉태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성적으로 그렇죠? 상당히 이제 관심도 많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자기 몸 돌보는데 재성은 또 내 몸도 되거든요. 자기 몸 아끼고 자기 몸 돌보는 데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게 무자 일주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년에 임년을 맞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자수 임계에서 천간으로 임수가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이 무자일주 갖고 계신 분들은 돈에 대해서도요 악작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무기합을 하고 있으니 뭐 여자도 애처가도 되고 아까처럼 애처가도 되지만 이게 구두쇠 그쵸? 알뜰살뜰 그리고 알부자 왜냐면 지장간에 그쵸? 이게 딱 갖고 있으니까 알부자 그리고 이 정제 이 자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죠. 응축하고 잘 안 드러내는 모습이니까 이런 분들이 돈 있어도 돈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속을 알 수 없는 무토를 또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년도에는 이게 천간으로 임수가 드러나네요. 그러면 나 저축하고 알뜰살뜰해서 한 달에 봉급 뭐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씩 저축했던 사람이 내년도에는 이상하게 사업 좀 해볼까? 친구들 뭐 비트코인 한다 나도 비트코인 좀 해볼까? 뭐 이런 어떤 편대적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해볼까? 뭐 횡재하고 싶은 마음, 일확천금 투자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수생목, 재생살에서 편관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자, 이럴 경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정화가 이렇게 있으신 정인이 있으신 분이다. 그럼 특히 더 하겠죠. 천간으로 투관했는데 정임합을 해. 그럼 내 정인이 정임합을 해서 내가 갖고 있던 그냥 순수한 마음, 학문적인 마음, 지혜,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정임합으로써 난 하면 될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했다가 이게 살로서 돌아오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부인이 있었는데 편재 기운이 들어오니까 다른 여자, 애인, 또 유흥 쪽에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살로 작용하죠. 그쵸? 힘든 시련으로 귀결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지지로도 재생살이 동하는 거죠. 자수가 수생목을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자고 이는 또 이게 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이 관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진행되거나 하는 것들이 그쵸? 이게 더디고 코드가 안 맞고 잘 안 될 수 있는 게 또 이게 무자일주다. 그래서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섣불리 투자하거나 내가 갖고 있던 돈 이런 거를 딴 사람 또 이렇게 비겁 이렇게 또 동해서 하게 되면 좀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살로. 그래서 막 투자를 했다. 코인을 투자했다.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그러면 선절 타이밍을 선절매라 그죠? 딱 해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요 뺄까 말까 할 때 과감하게 딱 빼야 박수 칠 때 떠나야 큰 손해를 안 보는 게 무자일주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해도 투자를 해요. 뭐 1,000만 원 투자할 거를 500만 원만 투자하고 내가 그 돈 날려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그쵸? 태진이 또 겁이 많잖아. 태지 겁 많다. 근데 이상하게 내년에는 또 겁을 상실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하지 말라 해도, 그쵸? 재생살 하면 될 것 같아. 삐까뻔쩍하게 나도 이때까지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했는데 내 인생 뭐 있어? 모험, 그쵸? 인생 뭐 있어?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들어와서 투자해서 나도 뭐 한번 그럴듯하게 살아보자. 평간에 어떤 진짜 멋들어지게, 그쵸? 큰 명예도 얻어보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내년에 뭐 출마한다. 뭐 이런 분들은 안 그랬는데 이제 배우자 돈, 주변에 있는 돈 다 끌어다가 해가지고 내가 큰 관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관을 얻는 과정이 쉽지가 않죠. 배우자궁하고 또 이게 격각이니까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하는 운이니까 특히 조금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자일주는 어떤 이런 모습이다. 자, 무진일주다, 무진. 자, 무진. 야, 무진일주 멋있죠? 일단 비견. 네, 이제 무진은 관대입니다, 관대. 그래서 백호, 괴강, 홍염, 그리고 진은 을, 개, 무의 지장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비견, 무진, 간여지동이죠. 고집 있고, 그쵸? 뭐 하고자 하는 거 뿌리가 강하니까 뭐 양해토죠. 양토의 양토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스케일 크고, 진토는 또 중국을 상징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 스케일이 커요. 그리고 간여지동이다. 거기에 관대다. 욱하는 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호나 괴강을 또 품고 있으니 어디 가서 고개 숙이고 굽신굽신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엄청 또 이 경거망동하지 않는 모습이면서, 진토는 또 이게 용이잖아요, 용. 사람이 좀 버라이어티하다. 그쵸? 놀 때 놀고 하는 버라이어티한 면도 있고, 홍염을 또 갖고 있어서 자기 꾸미고 매력도 있는 무진일주의 여성이 홍염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한카라는 카리스마와 뭔지 모를 그런 매력이 넘칩니다. 도화하고는 다른 매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막 매력을 흘리는 게 아니고 그건 도화의 어떤 모습인데,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이렇게 또 어필하는, 그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무토도 요 무기 합을 또 안명합을 하고요. 그 알뜰살뜰한 모습도 있지만 좀 스케일이 크죠. 그쵸? 무기합을 해서 의처증, 의부증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의처증이. 그리고 땅 속에 비옥한 땅이니까 이 무지는 큰 산이긴 한데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생명력을 키워낼 수 있는 산입니다. 이 을목의 어떤 지렁이,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양분, 낙엽을 갖고 있고요. 수분도 갖고 있고요. 그쵸? 그런 물이라, 다른 어떤 이 축토나 술토, 그다음 미토보다는 이 생명력을, 그쵸? 뭐, 갑목이나 이 생명력을 키워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대지. 자, 그런 대지인데, 자, 이런 스케일도 있고, 간여지동이고 한 무진일주가, 그쵸? 무진일주가, 이민년을 맞았다. 그런 것은, 일단은, 나쁘진 않다. 왜냐면,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뭐 신강신약을 따질 때, 뭐 점수를 해갖고 뭐 따지기도 하는데,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강하다고 봅니다. 강하다. 백호괴강, 홍염, 비경, 관대를 품고 있으니 엄청 기운이 강하다. 뿌리도 튼튼하고. 자, 이런 사람이 이제 편관을 맞서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능을, 이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무기합을 하니까 아기자기한 면도 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스케일은 큰데 취미가 이렇게 뭐 바느질하거나 꽃꽂이하는 어떤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또 일주가 무진일주이기도 해요. 왜냐면 개수에 집착을 하니까 아기자기한 정제에, 그쵸? 그리고 뭐 꽃꽂이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지장간의 모습이. 그래서 이 무진일주는 내년에 한번 크게 한번 사업해보자. 그쵸? 이 진토에 있는 요 개수가 또 정제가 천간으로 투간을 해서 편제로 발현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감춰왔던 이런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드러내서 인생 뭐 있냐, 한 칼 해서 한 방 잡아보자, 일확천금 한번 해보자, 그쵸? 뭐 인목도 장생을 하기도 하고, 인진, 그쵸? 그래서 인묘진, 묘가 있든 없든 이 진토가 이 목으로서의 목방합, 관성이죠. 내 브랜드, 내 틀, 내 명성, 명예를 이렇게 합을 해서 조금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인묘진이 또 합으로 이렇게 되고, 묘가 있으면 완벽한 목 방합이 짜지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진토는 토의 기능, 그쵸? 그 다음에 인묘진의 목의 기능, 신자진의 수의 기능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목을 맞으면 인묘진, 인진의 어떤 이 허자를 해서 이 진토가 목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성분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은 무토한테는 관성이고 방합을 짜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직장, 그러니까 뭐 또 방합인이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그냥 사업적인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동창, 그죠? 가족, 먼 친척, 그 다음에 동창, 동문, 고향 친구, 또는 어떤 뭐 아는 이제 이렇게 지역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내가 조금 힘을 얻어서 내가 명예나 어떤 이 타이틀, 그쵸? 이런 걸 얻을 수도 있고요. 직장 조직에도 내가 성질 죽이고 조금 힘든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합으로, 그쵸? 합의 기능이 발동을 하니 먼 친척이 너 와서 힘들지만 일해라. 그리고 취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객호, 백호, 개강, 뭐 비경, 관대기 때문에 승질이 있다가도 내년에는 또 승질 조금 죽이고, 그쵸?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운도 들어오고요. 여자, 이런 남자 같은 경우는 또 멋진 여자를 또 만나서 이렇게 좋은 연애운이 되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편관이 들어오니 나랑 방합의 기능으로 들어오니 우리 형제 아이가 하면서 멋진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운이 이제 도래할 수 있는 게 무진일주다. 하지만 내 힘과 내 역량이 커지는 만큼 이 책임감도 훨씬 커질 수가 있겠다. 책임감, 그 다음에 성취, 그쵸? 명예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주가 무진일주다. 버라이어티 하겠죠. 무진, 용을 또 깔고 있으니. 자, 이런 모습이다. 무진일주. 자, 그리고 이제 무인일주다. 무인일주는 편관에 장생을 깔고 있죠. 또 이제 지살을 또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일단은 편관이 들어와서 일단 재생살이 좀 크게 동한다. 안 그래도 힘들었거든요. 편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조직성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조직성, 센 직장, 그쵸? 뭐 이런 쪽이랑 인연이 이제 될 수가 있는 사람인데, 일단 호랑이가 편관, 호랑이죠. 또 호랑이가 하나 추가,
우리가 보통 이걸 귀살이라고 하거든요. 귀살. 살이 두 개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원래 책임감도 되게 강하고요.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나름 또 장생 기운을 받으니 보람도 느끼고 후원하는 뭐 인자도 있고 한 사람이 살이 가중되니까 스트레스, 힘든, 일단 살은 힘든 거거든요. 이런 운이 올 수 있고요. 명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직,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고, 두 명함을 하나 더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책임과 어떤 일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편관에서 새로운 편관이 들어오니 직장을 옮길 수도 있다. 근데 그 직장도 만만한 직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인목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요, 지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변화, 변동, 변화, 이동, 수, 그렇죠?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이 상당히 많아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게 편관이 두 개가 온다는 것은요, 내가 이거를 뭐 식신제사를 하든 살인 상생을 하든 약인합사를 하든 힘들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성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특히 인목은 우리가 간이잖아. 간이나 담, 또 신경,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스트레스의 어떤 이 간, 그렇죠? 아니면 담, 신경계통, 뒷목이야 하면서 조금 잘못될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늘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편관이 있는데 편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힘들기도 하지만 호랑이가 더 들어와서 호랑이 두 마리를 이제 내가 다스리게 되면 명예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명예, 큰 스타성을 또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다. 역마, 지살 들어오니까 바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운이 무인년한테는 들어오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일지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다는 거지만 이게 또 뭐 년월일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무오일주, 무오일주. 자, 무오는 12운성으로 이게 정인이죠. 이제 제왕.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양인입니다. 양인. 오는 병, 기, 정의 치장관을 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양간의 일주가 일지에 또는 이렇게 뭐 월지에 갑이 월지에 묘가 있든지, 그쵸? 병이 오를 품고 있든지, 무가 오를 품고 있든지, 무는 화토동법 같이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고, 경은 유금을 월지나 다른 데 갖고 있든지, 그 다음에 임은 자. 원래 양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 특이하게 다른 양인들은 전부 다 같은 글자로 겁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겁재인데 무오만 정인을 양인으로 쓰고 있어요. 양인은 전문가, 프로, 연장을 다루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정인이 있으니까 머리, 지혜, 자격, 엄마, 누가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양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양인이에요. 그리고 무호 같은 경우는 물상적으로 이게 화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활화산 막 터지고 있는 화산이 아니라 휴화산, 약간 쉬고 있는
이 땅속에 산 밑에 뜨거운 오화의 용암, 마그마가 끓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이렇게 뭐 확 터뜨릴 수 있는 무서운 어떤 잠재 능력과 어떤 이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이제 무오일주고, 무오일주 같은 경우는 대지를 달리는, 큰 산을 달리는 우리가 적토마 로도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이런 양인이, 이런 무오일주가 이민년을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살인, 상생 할 수 있는 거를 갖췄습니다. 그쵸? 자, 임목, 편관이 무토를 바로 극하는 모습보다는, 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에서 살인 소통할 수 있는, 살인 상생할 수 있는 인자를 갖췄기 때문에 이거를 편관을 능히 좀 잘 버텨내서 이겨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쵸?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합을 인, 오 해서 술이 빠졌어도 이 왕지가 껴있으니까 화에, 삼합에, 우리 이제 반합이라고 하죠. 반합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왕지야. 내가 우두머리고 내가 중심인데, 이 편관, 나를 이끌어주는 임목의 편관, 조직, 남자, 어떤 그런 게 들어와서 시작하지 못했던 거를 시작하게 해주고요. 인호가 또 화로, 그쵸? 인호하면서 이게 화의 성분을 띠니까 편관의 성분보다는 편관, 임목과 합쳐서 어떤 인성의 인정, 그쵸? 인정받는다, 자격, 그 다음에 인기, 지혜, 받을 복,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삼합은 또 직장, 사회적인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에 누군가 투자자나, 그쵸? 돈을 대겠다 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과 합을 해서 사업이 확장돼서 조금 잘 될 수 있는 어떤 운이 무오일주한테는 도래한다. 그래서 무오가 다른 일주 6개 중에 제일 조금 무난하고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오일주. 자기 강단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무오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에 이렇게 삼합의 글자가 들어와서 합을 하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든가 변화,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내년에 무오일주한테는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럼 뭐 상당히 괜찮은 운입니다, 내년도가.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임목이 힘을 받는, 그쵸? 내년에 임인, 계묘, 갑진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게 내년 2월, 3월, 4월 해서 5월 되는 을사월부터 조금 오가 힘을 받기 때문에, 그쵸? 성급하게 내년 봄에 뭔가 추진하게 되면 이 편관의 기능이 물론 합의돼서 좀 상쇄되긴 하지만 나한테 무리수, 힘듦, 그쵸? 시기상조로 다가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임묘진이 힘을 받으니, 그래서 을사월 이후에 뭔가 사업적이든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보고, 그럼 결실은 언제 맺을까요? 인호 술달, 그쵸? 술달이 이제 이게 10월이잖아요. 10월, 양력으로 10월 정도에 여러분들 어느 어떤 성과가 나타내는, 어떤 빨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무오일주 상당히 괜찮은, 그쵸?
내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술토, 무술. 자, 무술은 일단 이것도 비견이면서, 이제 이게 묘의, 그리고 이제 화개죠, 화개살. 다른 건 12신사를 안 쓰는데 화개살이고, 무술도 이제 괴강입니다, 괴강. 그쵸? 괴강. 무경임의 일간이 진수를 만나면 이제 괴강상을 이루는데, 괴강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고집 있고, 그쵸? 지장간으로, 술은 신, 정, 무의 지장간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인도 있고요. 상관. 이게 비견. 간여지동 일주인데 조금 이 건조한 토죠. 무토도 그렇고 술토도 그렇고 수기가 없었는데, 그쵸? 수기가 없는데 임수가 편제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니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좀 성급하다. 왜냐면 괴강이면서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조하기 때문에 일단은 성급, 여유가 좀 없다. 그리고 상관을 또 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상관은 정관을 극하기도 하고 상관 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긴 했지만 어쨌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과 정인, 또 상관을 자체적으로 폐인하고 있는 지장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술토 자체가 운이 극단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술토, 이 술토의 어떤 것은 일단 괴강, 이게 자신감이 넘치죠. 무진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독단. 내가 머리도 있고요, 능력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술토는 또 내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천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술 일주 자체는. 이게 종교, 철학, 이런 우리가 명리, 이런 쪽에도 잘 기여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 진토 같은 경우는 하나 얘기를 하자면, 진토는, 아까 진토는 요 임수 편제를 여기 임묘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진토 같은 경우는 이 편제를 임묘를 해서 조절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쵸? 임묘에서 조절 능력이 있지만 무술 같은 경우는 이 임묘가 아니고 임수를 관대시킵니다, 관대. 그러니까 이 임수가 술한테 이제 관대이기 때문에 이 편제 막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막 동하는 겁니다. 그런 기운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지는 안에 개수라는 지장간을 품고 있어서 어떤 재성적인 마인드가 있었는데 잘났고 생각만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재성운을 맞아서 뻔뿌지를 당하니 무술은 성급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좀 잘못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좀 위험한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술 해서 요 술토는 토죠. 토의 기능으로 쓰고요. 신유술의 금해로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호술의 화로서의 또 모습을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이인이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요 술토는 화의 어떤 모습으로서 기능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화는 뭐죠? 이게 인성입니다, 인성. 자, 그러니까 인술이 평간을 맞이해서 내가 이제 비견의 관여지동의 독단적이고 약간 그런 사람인데 종교성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 이게 없던 기운이 들어와서 이 편제랑 제사를 하니 이게 조금 잘못될 수도 있지만 다행히 인술에서 이게 인호술의 화, 그쵸? 화의
반합이죠, 반합. 왕지 빠진 것은 뭐 반합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인술 자체는 또 지장간에 이게 병화가 있고 무병갑이 있고 술 안에 신금이 있죠. 병신합을 또 하기 때문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암합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 술에도 정화가 있잖아요. 정화가 있고 병화, 인목에도 병화가 있고 해서 화의 기운이 어쨌든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내가 잘 활용을 하면 인성으로서 이게 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인정을 받거나 공부, 그렇죠? 생각, 그래서 또 자격, 권리를 사회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내가 원래 이런 기운이 없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듣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술까지 했는데 어쨌든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일주 6개 일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무토일간이 양의 양을 만났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고 크게 잘못되든지 그렇죠? 성공할 수도 있고 인생을 한번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긴 해요. 편재 편관이니까 인생 뭐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편관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주연급으로 뭐 쓰는 뭐 장동건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고소영 부부긴 한데 그다음에 이영애 뭐 이런 스타급들은 자기가 주인공으로만 어떤 드라마에 출연을 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와가지고 드라마가 히트치면 정말 광고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큰 돈도 벌고 명예도 얻지만 이게 호불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관은 우리가 뭐 시험 쳐서 들어가는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연예계에서 보면은 그냥 조연급 있죠.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잘 모르는. 근데 드라마마다 감초같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는. 그러니까 1년에 큰 스타 막 돼서 뜨진 않지만 그래도 없으면 그쵸 아쉬운 그런 이런 거를 이제 정관으로 봅니다. 근데 내년에 편재와 편관이 들어왔으니 스케일이 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2운성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드리면 무토일간에 갑, 을은 이제 우리가 이게 무토일간한테 편관, 정관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목한테 이 갑, 을은 이게 이제 걸록과 제왕의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있든 없든 있으면 이 관이 훨씬 해서 재생살이 세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잘 극복을 하면 내가 큰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을목이 있어도 이 임목이 제왕의 역할로 뿌리가 든든한 뿌리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관성이 천간에 있으면 더 발현이 잘 될 것이고 없어도 어떤 관성적인 이런 것은 튼튼해진다. 그리고 병, 정. 자, 병정은 이게 이제 편인, 정인이죠. 천간에 있으면. 그러면 이게 장생, 그다음에 사지로서 오기 때문에 병화 같은 경우는 내년에 편인은 또 기발한 아이디어는 또 생을 받을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정화는 또 이게 합이 돼서 정임합으로 묶여서 생각하지만 기운이 그렇게 세게 작용하지는 못하겠다. 특히 천간에 내년에 정화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임수 편재랑 어떻게 이게 발현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 있는 내 아이디어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합을 해서 정말 내 아이디어가 돈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 돈이 나한테 관으로 명예를 줄 수도 있지만 나한테 어떤 틀로서 가두는 어떤 그런 모습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무토일간에 정화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렇죠? 어디 혹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무기는 이제 비견 겁재가 되겠죠. 이것도 장생이면서 갇혀 활토동법이니까 사지. 올해 나는 장생을 받지만 기토는 사지에 앉아서 좀 오래, 기토보다 내가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지만 안정적인 것은 기토가 훨씬 안정적이다. 왜냐면 정관과 정제에 어떤 그런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경금, 신금, 경금은 식신, 그 다음에 상관, 신금은 상관이죠, 무토한테. 자, 이것은 이게 병지. 병지가 아니죠. 경금은 임목의 절지, 신금은 임목의 태지죠.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은 식신 상관이 경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뿌리가 강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경금이 있고요. 이렇게 신금의 뿌리를 간유지성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엄청 식신을 강하게 써서 충을 받든지 해도 이게 별로 흔들림이 없는데, 이게 지지에 뿌리가 되는 글자가 없다 그러면 절태지에 놓이기 때문에 내가 식신이나 상관, 그러니까 내가 건강, 식신 상관은 건강이나 활동력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위태위태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하, 그러니까 내 수하죠. 식신은 내 제자, 내가 다스리는 종업원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기운이 약하다. 내 활동이나 표현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임계. 자, 임수는 편제고요. 계수는 정제죠. 자, 임인 병지, 개인 목욕지에 놓입니다. 그래서 정제나 편제도 사실은 이게 병욕지는 기운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 힘없고 불안한 기운이라 내년에 어떤 재화나 유통, 내 활동 무대에 돈의 입출입이 조금 불안하겠다. 그렇죠? 안정적이진 않겠다. 재성도 그렇고 식신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어떤 이 내 명예를 얻고 하는데, 그렇죠? 호불호가 이제 있을 운입니다. 그리고 이 무토 같은 경우 뭐 병화, 그렇죠? 장생도 받고 기토 비견 장생을 받기 때문에, 비견이 또 장생 받는다는 것은 나도 장생을 받지만 내 경쟁자 비견 형제 자매도 장생을 받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두고 군겁쟁제가, 군비쟁제죠. 군비쟁제가 같은 장생을 받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 사고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12운성적인 기운도 우리가 좀 읽어주면 우리가 이제 사주 통변이나 운세를 보는데 되게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자축의 해를, 수의 해를 만나서 그게 19, 20, 21년도에 했던 게 내년도에 천간으로 투간돼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 사고 형태든. 그러니까 이게 수기운이 편제로서 무토일관한테는, 그렇죠? 이게 나타나는데, 무토일관한테는 또 계묘 갑진년 이렇게 들어오죠. 24년도죠. 24년도면 이게 이제 편관으로, 무토한테는 편관으로 들어오고요. 이게 비견으로 들어와. 그래서 임묘진의 목의 어떤 관성을 물밑에서 열심히 했던 게 24년도에 편관으로 투관을 해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열심히 힘들게 내 명예와 조직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해서 24년도에 편관의 어떤 사례 기능으로 이게 오느냐, 내 명예에 오느냐, 스타성이 오느냐, 뭐 이러기 때문에 무토일관은 24년도에 이 편관이 내가 잘 맞을 수 있는, 또 이 갑진은 또 백호잖아요. 맞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22년, 23년을 잘 준비해서 빵 터트릴 수 있는 스타성, 명예, 큰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겠다.
그쵸? 이렇게 3년 준비해서 다음에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토일관들은 내년 내후년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24년도에 큰 시련을 맞이하느냐, 그쵸? 아니면 큰 스타성으로 큰 명예와, 그쵸? 이런 것들을 호랑이에 올라타느냐, 그 운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무토 일주 6개 강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